그동안 내가 여러 게임기 기기들을 개조했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기기 3개를 꼽자면은 그 중에 하나는 이거야. 그러고 보니까 게임 기어로 또 개조한 게 있었지. 내가 세가 매니아라서 그런지 이 세가 제품엔 정말 애착이 있단 말이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게임 기어 개조만 2개 있는데 오리지널 게임 기어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메가 드라이브는 있었는데 이 게임 기어는 구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 비싸서 가질 엄두를 못 냈었는데 잠깐만, 그게 있었지. 여기서 간섭이 생겨서 이게 뚜껑 닫는 게 쉽지가 않겠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포기해야 되나? 이 중요한 순간에 웬 핸드폰 알람이 왔어 이거. 게임 기어 부품용? 한국에서는 게임 기어 부품용 잘 안 나오는데 이베이에는 많지만 중고나라에서는 정말 흔치 않은데. 야, 부품용. TV 튜너도 있고 추가 배터리. 야, 정말 이거 구하기 쉽지 않은 것들인데 AV 케이블까지. 야, 12만원. 당연히 구동은 안 되겠고. 그래, 게임 기어 개조는 이게 2번째지만 이번엔 한번 고치는 걸 시도해보자. 야, 게임 기어 부품용 1년에 거의 1개씩 나오는 건데 5만원짜리 정크를 구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구하기 힘든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거니까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좀 비싸지만. 그래, 사자. 야, 이거를 사놓고 1년 동안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이거 참, 중고 제품을 많이 사다 보면은 뭘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참. 야, 그리고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배터리팩, TV 튜너까지. 야, 그 당시에 참 이 게임기로 TV를 봤던 사람들 어떤 생각이었을까. 와, 야, 아무튼 요거 사놓고도 생각을 못했네. 당연히 안 되니까 정크로 팔았을 텐데 한번 켜보자. 그때 사놓고 테스트도 안 해보고. 야, 그 당시에는 배터리 값도 비쌌는데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도 화면만 켜지면 일단 죽은 건 아닌데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죽은 건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게임 기어가 벌써 이렇게 개조품 2대와 오리지널 1대. 자, 이 오리지널은 제가 어려서도 해보지 못한 거라 이렇게 정크를 구해봤는데 구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LED만이라도 들어와야 이게 되는 건데 들어오지 않네요. 어쨌든 열어봐야 할 것 같고, 이 게임 기어 대부분의 고장은 콘덴서들이 오래돼서 부식되거나 터져서 대부분 다 고장이 나죠. 그래서 이 게임 기어 고장은 대부분 콘덴서를 교체해주면은 다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들 다 교체해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레트로 게임기들 다 액정 신형이 나왔죠.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신형 제품들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디스플레이 여기에 넣어보고, 배터리도 이 6개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레어템이기 때문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교체하고 배터리 충전식으로 만들고 해서 콘덴서 교체하고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반응이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메인보드 고장이라면 제가 이 제품 개조하면서 남은 메인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조합을 하다 보면 되겠죠. 저도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이제 오리지널 게임 기어, 세가를 상당히 좋아해서 메가 CD까지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그 이후로는 바빠지고 또 좀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게임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게임 기어도 한번 어린 시절에 가지고 싶었지만 주변에 친구도 요거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한번 처음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수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겠죠. 자, 이제 디스플레이도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IPS 라미네이트 디스플레이, 요즘 대부분의 레트로 기기들 다 IPS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게임 기어의 IPS 디스플레이 교체가 거의 최고 난이도입니다. 납땜도 보시면 여기 포인트를 메인보드와 같이 연결해 줘야 되는 이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납땜 초보자인 분들은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선도 연결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물론 이 콘덴서 교체가 성공해야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게임 기어용 콘덴서 세트로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간단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돼야 되는데, 자, 한번 분해해서 개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가 안 들어오는 걸 봐서는 이 파워보드에 있는 콘덴서 중 하나가 나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LED가 들어오고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메인보드에 콘덴서 이상의 가능성이 높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아예 LED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먼저 교체해 보고, 이제 그러고 나서 LED가 들어오는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메인보드 쪽을 또 교체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수리 가끔이라도 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이런 디솔더링 기가 상당히 비쌌는데 요즘엔 알리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거해 줄 부위에 미리 납땜을 한 번 더 해주면 더 잘 수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부분이 마이너스, 그리고 표시되지 않고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820 마이크로 패럿 요게 용량, 그리고 밑에 전압 6.3V 요게 맞는 부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자, 과연 네, 파워 쪽 보드는 살아난 것 같은데, 한번 팩을 끼워 볼까요?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쉽지가 않겠죠. 메인보드 쪽 콘덴서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막 다 부식되고 난리가 났네요. 11개쯤 있는데 난이도는 어렵진 않습니다. 기판에 다 늘러 붙었습니다, 이 녹은 게. (0.47) 마이크로패럿의 50V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부식이 심해서 이렇게 기판 패턴에도 영향이 가지 않았나 싶은데, 저항들 납땜 면도 부식이 많이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납땜할 때 이게 진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썩은 오징어 태우는 그런 냄새가 정말 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악취를 맡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한괄씨라서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냄새까지 맡고 이걸 못 살리면 뭐 신형 LCD 산 의미도 없고, 네,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네, 오디오 모듈도 콘덴서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소리 나는 것까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과연, 오! 네, 됐습니다. 세가. 네, 오, 성공. 근데 진짜 화질이 안 좋네요. 이 정도. 네, 뭐 당시로서는 정말 컬러로 나오는 이런 획기적인 휴대용 기기이긴 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게임 자체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지금은 좀 봐주기 힘든 화질이죠. 네, 그래도 어쨌든 성공은 했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면 또 이게 있었죠. 전에 제가 개조하고 남은 기판이 또 있었죠. 이게 아스트로 게임보이를 만든 건지 아니면 게임기어 메가드라이브에 있던 기판인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보시면 기판 상태는 이게 더 좋죠. 부식도 좀 덜하고, 요거는 개조하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콘덴서들을 다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요령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양쪽 다리 위쪽에서부터 계속 열을 가해주면서 열을 가해주고, 터져서 눌러붙은 자국. 네, 그래도 이 제품은 뭐 이렇게 눌러붙었을지언정 부식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콘덴서 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까지 되면은 LCD 개조 버전과 그리고 순정 오리지널 버전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건데, 네, 정말 설레네요. 원래 제가 보통 개조하면은 오리지널 버전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가지고 있으면 또 의미가 있죠. 특히 이 게임 기어의 경우에는 이제 뭐 매물도 얼마 남지 않고, 뭐 게임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매물도 적고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되면 정말 대박인데, 네, 요거까지 두 개를 살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 콘텐츠에서 게임 기어가 두 개 생기는. 네, 그리고 하우징도 뭐 구매한 것도 있지만 오리지널 하우징 뭐 나름 그래도 컨디션 양호한 이 하우징도 있기 때문에, 자, 두 개가 생기는 셈입니다. 스피커는 이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스피커 연결하고, 자, 과연 요거 될지. 자, 과연, 야, 네, 이렇게 두 개가,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 LCD 상태는 요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 거보다. 자, 이렇게 두 개. 기분이 정말 좋네요. 두 개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제품 메인보드 LCD 교체. 이 LCD 교체 작업은 뭐 게임보이 종류, 그리고 뭐 네오지오 포켓도 있고 뭐 여러 기종들이 있는데, 거의 최고 난이도입니다. 이 LCD 교체가 PSP 1000 IPS 모드나 게임보이 IPS 디스플레이 교체 뭐 요런 거는 납땜 한두 포인트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납땜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설명서 보고 하겠지만, 게임보이 룰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납땜 실력이 조금만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급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사실 교체 튜토리얼을 봤을 때는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이 보자마자 들었습니다. 저도 과연 요거 될지. 네, 그리고 이거 고전압 주의 경고가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거 테스트하다가 잠깐 잘못 만졌다가 진짜 한 30초 정도 온 근육이 놀랄 정도로 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고전압입니다. 한 50V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네, LED도 아니고 형광등처럼 요게 백라이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거울처럼 이렇게 돼서 이 형광등 같은 요거를 작동하기 위해서 고전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엄청난 이 납땜 히팅건으로 요거 떼고 이제 한번 개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이 쉽지가 않네요. 이 플랫 케이블이 녹지 않게 만들려고 좀 두껍게 만들어서 이 단차 때문에 이 위와 아래가 잘 납땜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콘덴서 자를 때 남은 다리 이런 거 이용하면 되죠. 납을 먼저 묻히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전원 부위. 자, 여기 이 케이블 CLK를 FB1이라는 접점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FB1이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서 판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 가능 모델명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제품이 투칩 모델인데 837-7398-1 이 모델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포기해야 되나? 이 기판을 버리고 여기에 이식을 해야 되나? 이 제품은 지원이 됩니다. 이 제품은 원칩 모델이고 지원 가능한 모델이고 FB1 접점도 있죠. 이 기판을 또 버리게 되는 건데 버리기는 또 아깝고 그래서 열심히 또 서칭을 하다 보니까 역시 또 레딧의 형님들이 답을 주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13, 14번 저항이 있는데 이 13번 저항 아래에 납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살았습니다. 자, 과연 돼야 되는데 이 흑색 선은 연결할 필요는 없고
자, 여기는 이제 판매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IPS 디스플레이 과연 네, 작동합니다. 전혀 다른 게임기가 돼버리네요. 와,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와. 자, 이제 새 하우징에 담으면서 또 배터리 개조까지 해야 되는데, 자, 배터리가 원래 사실 좀 작은 걸로 2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큰 거밖에 없어서 또 새 하우징을 또 잘라내야 되는, 뭐 어쩔 수 없죠. 요즘 리튬 폴리머 배터리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3200mAh짜리 배터리 2개를 사용해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배터리 작업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우징이 스피커 구멍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모노죠. 그리고 이 앰프도 모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모노로 되어 있지만 간혹 스테레오 음원이 들어가 있는 게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테레오 앰프 모듈이 또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일단은 요거 사용하고 그 모듈을 구매한 다음에 나중에 스테레오 모듈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그냥 다른 스피커 이렇게 그냥 2개 넣어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하는 게 없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글루건을 써야겠죠. 여기를 절단을 많이 해야 되는군요. 네, 공구가 정말 디스플레이 교체 치고는 공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네요. 네, 제가 2대를 살릴지 생각을 못해서 이 버튼을 재활용하려고 그냥 이렇게 샀는데 2대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요거 버튼은 나중에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하우징이 완벽히 맞아 떨어지지가 않네요. 네,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 연결하고,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 보시면 VGA라고 써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VGA 단자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네, 뭐 단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 여기가 제일 낫겠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은 뭐 또 보기가 좋지 않죠. 요 정도 넣는다 하더라도 외관이 이 VJ 단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이 게임기 자체 게임이 뭐 해상도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외부 출력이 뭐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겠고, 이제 배터리 남았죠. 이제 배터리 회로 완성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 회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네. 배터리 사이즈가 너무 커서 또 여기서 뭐 콘덴서를 뽑아서 이렇게 전선으로 이쪽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단자도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요것보다 조금 더 높고 사이즈 작은 배터리 판매되는 거 그걸 구매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딱 맞는 사이즈의 배터리가 없더라도 그 정도 두께의 배터리는 뭐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배터리를 두 개로 병렬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건데, 그런 사이즈도 지금 또 제가 마침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요거 하실 분들은 딱 맞는 배터리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의 다 됐는데 일이 많죠. 네. 네. 네, 전원 파트를 완성을 했는데 이게 또 안되네요. 네, 그래서 뭐 이 보드가 또 나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저쪽 게임 기어 있는 걸 가져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 이 부서진 이 아댑터 잭, 뭐 이어폰도 그렇고 잭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잭이 들어가면 이 두 개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댑터로 전원이 들어가는 걸 인식해서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게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쪽 파워보드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충전 보드 샀으면 끝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어댑터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기 꽂아놓고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어댑터가 연결되면 떨어지는 부위인데 항상 붙어 있어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나오죠. 이게 또 구멍이 안 맞네 또. 네, 이렇게 게임기어 개조 순정 게임기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원래 요거 하나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 이것까지 고치게 돼서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IPS 디스플레이 그리고 충전식 충전할 수 있는 게임기어, 충전 보드를 샀으면, 그런 제품을 사면은 여기도 이렇게 꽉 차는 그런 부품도 보내줍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외관을 안 보여드렸는데 약간 투명이라 또 이렇게 개조된 게 보여서 뭐 나름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하고, 충전기를 꽂으면 네, 이렇게 충전 모듈 LED가 보이는 점이 투명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형광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죠. 배터리 소모도 엄청 되고 전압도 높기 때문에 위험한 이 형광등이 이제 사용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광등이 들어간 순정형의 경우에도 요즘에는 여기를 LED로 교체하는 그런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면은 원래 이 형광등을 사용했을 때 이 배터리 6개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LED로 교체하면은 뭐 7, 8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몇 시간 사용할지 궁금하네요. 요것도 켜보고, 네, 요걸 떼야죠. 요 세간은 좀 깨지네요. 네, 그냥 음악은 안 깨지는 것 같은데. 네, 뭐 전혀 다른 게임기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버튼과 고무는 이제 주문을 해야 되겠고, 자, 게임 기어 팩이 잘 인식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네요, 이게.
아, 네. 알콜로 좀 닦고. 이 게임기도 오래돼서 문제고 팩도 이렇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제 나오죠. 아, 저 화면을 보다가 이 화면을 보니까 네, 정말 차이가 많죠. 네, 이렇게 게임기어 순정 2대 메가드라이브 게임기어, 아스트로시티 게임기어. 야, 어쩌다 보니 정말 이게 게임기어 부자가 돼버렸네요. 제가 원래 개조 유튜버로 시작을 해서 개조를 먼저 만들고 순정을 나중에 얻게 된 게 참 아이러니죠. 왜냐면 제가 수리는 거의 안 했었는데 최근에 좀 수리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LED 구멍이, 아, 이게 LED가 안 맞네요. 이게 이것도 뭐 버전에 따라 다른 건지. 자, 이렇게 게임기어 4개. 네, 소닉. 아, 이게 이렇게 점프 뛰면 좀 느려지네요. 아, 메가드라이브 소닉만 하다가 이건 처음 해봤는데 약간 느려지네요. 이게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요거까지 해봤고, 아, 그리고 이제 TV 튜너. 자, 이 TV 튜너도 뭐 같이 얻긴 했는데, 사실 요 TV 튜너는 이베이 같은데 작동되는 게임기어도 뭐 많이 나와 있지만 가격이 정말 비싼데, 요거는 정말 이상하게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매하려면 언제나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인기가 그만큼 없는 거죠. 왜냐하면 TV가 안 되니까. 이제 UHF, VHF 뭐 이런 거 다 이제 사용 안 되고, 안테나 열어도 뭐 의미가 없죠. 아, 그리고 안테나가 이게 고정이 안 되나요? 아, 그냥 떨어지네요. 이번 시간에 유난히 많이 나왔던 이 치지직. 요번 게임기어 개조는 여러가지 난관이 많아서 극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PSP나 게임보이 이런 거는 유튜브 찾아보면 정말 영상도 많고 구글링 해봐도 자료도 많은데, 이 게임기어는 별로 자료가 없어서 충전 단자 문제도 그렇고 SLK 단자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번 컨텐츠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 그리고 판매자분이 AV 케이블을 줬는데, 아, 이게 1년 동안 보관하다 보니 어디 간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AV 케이블로, 네,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가면 바로 AV 모드로 바뀌어서 간단하게 AV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모델이 있죠. SF2000. 네, 간단하게 AV를, 네, 이제 AV로 바뀌었고, 아, 소리는 희미하게 나오는데, 아, 영상이 안 나오네요. 이게 뭐 다른 옛날 TV처럼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1번이나 4번으로 맞춰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돌아가지가 않네요. 아, 이게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 안 되네요. 소리는 여기서 나는데, 아, 이게 4극이라 그런가? 네, 그럼 3극으로, 원래 모델도 3극으로 되어 있어서 3극으로 꽂고, 아, 근데 이게 또 커넥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커넥터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일단 되는지만, 네, 소리는 되고 영상, 아, 안 나오네요. 네, TV 튜너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버추어 파이터 3 이런 거 하면은 딱 좋을 텐데, 아, 아쉽네요. 나중에 또 뭐 TV 튜너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서 뭐 쇼츠 영상 이런 걸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프로젝트, 거의 1년 걸려서
1년 동안 묵혀두었던 컨텐츠를 드디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제 채널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잘 보여주는 컨텐츠 같습니다. 이렇게 중고 제품 구해서 고치는 거, 개조하는 거, 그리고 레트로 게임까지 다 아우러져 있는 그런 컨텐츠가 이번 컨텐츠여서 저도 이게 레트로라서 아마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제가 즐거우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도쿄 여행 갔을 때 사온 여행 컨텐츠에서 또 요거 사왔는데 요거까지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야말로 이제 제 채널에서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채널에서 몇 개 안 되는 여행 콘텐츠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동료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새 바빠서 외부를 못 나가서 좀 아쉽네요. 네, 요 원더보이 플레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안 나오.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거 왜? 야, 씨. 그냥 할 수 없이 뒤로 열어야 되겠네요. 야, 이래서 종이 패키지는 정말 안 좋죠. 네. 상태 좋네요. 오늘의 이 길었던 콘텐츠 원더보이 플레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것 같은데 내부는.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